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뭐냐면, 동영상을 본 것은 유충 사료입니다. 그죠? 유충인데, 뭐 어떤 유충이냐면, 군뱅이를 포함한 딱정벌레목에 포함되는 모든 유충은 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사료를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생각에 경제성이 있을까요? 없겠죠? 방금 한 거는 뭐냐면 이만한 통에, 이게 안 나오나? 고무통에 하면, 자, 이만한 고무통에 맨 처음에 뭘 넣었던가요? 톱밥을 넣죠, 그죠? 톱밥인데 이것은 참나무 톱밥을 넣습니다. 참나무 톱밥 얼마? 100리터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넣어줘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혼합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키울 게 요게 핵심의 영양분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톱밥 속에서는 영양분이 얼마나 있느냐? 거의 없어요. 참나무 톱밥 거의 없어. 그러니까 참나무 톱밥도 이게 이제 생톱밥이 있고, 그 다음 폐배지가 있어요. 폐배지는 뭐냐 하면 버섯 재배하고 남은 거, 그걸 이제 폐배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톱밥이 있고 폐배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쓰시든 관계는 없는데, 문제는 요 폐배지를 쓰시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여기에 여러 균들이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충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살균을 안 하고 그냥 쓰면은 나중에 군뱅이가 이렇게 있으면 군뱅이에 여기 막 진드기처럼 묻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폐배지를 쓰실 경우에는 살균을 해야 된다. 그럼 통상적으로 몇 도씨에서, 아까 본 것처럼 121도씨에서 최소 30분간 소독이 아니고 살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완벽히 하려고 하면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멸균이죠. 그죠? 균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멸균을 하는 거죠. 근데 경제성을 따지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처음에 톱밥을 내가 여기 넣었어. 이렇게 100리터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는 유충이 뭘 먹어요? 톱밥을 먹지만 실제 톱밥 속에 있는 양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양분은 핵심이 뭐예요? 단백질이죠, 그죠? 단백질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탄수화물이에요. 카보하이드레이트. 이겁니다. 여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군뱅이에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단백질이 54%, 56%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단백질 제조기입니다. 이 군뱅이 자체가 실제 그래요. 그러면 군뱅이를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 했죠? 하나는 뭐? 장수, 풍뎅이 유충. 두 번째 얘기했던 건 뭡니까?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이 꽃무지 유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냥 군뱅이 하니까 영 어감이 안 좋다 해서 지능청에서 공모를 했어요. 뭘로 하자? 군뱅이잖아, 그죠? 그래서 꽃무지에 꽃을 따고 그 다음에 군뱅이 뱅이를 따서 꽃뱅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순화를 한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을 지금 꽃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 학명을 보면 프로테시아 브레비탈시스 이렇게 나갑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프로테인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영어 프로테인하고 비슷하게 가잖아요. 단백질이 겁많이 많은 거예요. 이게 뭐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지만 1600년대 허준 선생님이 쓴 동의보감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면 흰점박이 꽃무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한방맥으로는 제조라고 해요. 제조는 군뱅이 제자에 군뱅이 조자입니다. 한방맥으로. 군뱅이 중에 군뱅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뱅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풍뎅이 유충하고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요 장수풍뎅이 유충은 어디 좋냐 하면 관절에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간에도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흰점박이 꽃무지는 과연 어디에 좋느냐 하면은 혈액순환,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요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혈액순환에 좋은 것은 인돌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물질들이 많이 지금 병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검출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실험한 결과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치매 있죠, 치매. 치매에도 효과가 있더라. 그건 사람을 갖고 실험한 것이 아니고 뭘 갖고 실험했다? 지 실험하죠. 미로 찾기 하는 거. 그 실험한 결과 논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크게 보면 이 혈액 피를 잘 돌린다. 그러니까 피를 잘 돌린다. 그럼 피가 안 도냐? 뭐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피떡이 있잖아요. 피가 응고되는, 굳어지는. 이런 경우에 인돌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이걸 용이한데 녹여서 피를 잘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관 자체도 아주 스트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 이 외에 우리가 메밀 먹으면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 탄성을 좋게 하고 혈압을 낮추고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그죠? 그것처럼 그런 기능을 하더라. 그 다음에 간을 좋게 하더라. 많은 임상 결과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간암 환자분들 3기 되신 분들이 이거 드시고 나았다는 분 많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 뭐 드셨어요 하면은 말 안 하죠. 그럼 병원에 가면 먹지 마라 합니다. 왜 먹지 마라 합니까? 이 군뱅이가 열에 있으면 군뱅이 안에 똥이 있어요. 똥. 이 똥은 결국 뭡니까? 톱밥을 먹었잖아. 톱밥이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법제를 안 하고 그냥 막 어떤 분들은 드셔. 그럼 톱밥을 먹는 거지. 그럼 간이 나쁜데 더 나빠지는 거지.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대가리가 있어요. 하고 이 다리가 있어. 이런 부분들 같이 하면 이게 소화가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간이 또 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드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안에 똥도 완전히 빼버리고 요건 어떻게 빼느냐. 굶기면 됩니다. 절식이라고요. 절식. 완전히 굶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도 떼고 요 대가리도 떼야 돼요. 그럼 대가리하고 머리라고 해야 되냐. 머리하고 다리를 어떻게 떼느냐. 손으로 일일이 뗄 거냐. 아니다. 이것은 건조 방법이 동결 건조를 통해서 이 마찰에 의해서 뗍니다. 그렇게 내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다 뺐어.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똥이 빠진 요 군뱅이가 있어요. 안에는 내장이 있죠. 내장은 꼭 필요로 하니까 대가리는 거의 떨어져 나갔죠. 그럼 다리도 떨어져 나갔어요. 매끈한 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중에 나오는 거는 법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죠. 그러면 이게 하기 힘들다 귀찮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솥을 걸어 놓고 솥에다가 뭘 넣습니까? 물을 넣고 받침대 있겠죠. 여기 솥에다가 군뱅이 넣고 호박 넣고 그 다음 또 뭐 합니까? 한약재 냄새 줄이는 거 뭐 건강에 좋은 거 감초도 넣고 이렇게 넣어 가지고 뭐 합니까? 이렇게 패킹해서 판매를 하죠. 그럼 결국 이거 어디서 합니까? 탕제원 가면 이게 다 해주죠. 그죠? 군뱅이 갖다 주면은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 여러분들 그 이름 내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약 뭐 해가지고 이 써가지고 이래 탕제원 가면 해줘요. 이렇게 비닐 팩에 이래 넣어가지고 이래 마실 수 있게끔.
그럼 이런 독성들이 우려가 된다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느냐? 문제 없어요. 왜? 완전히 희석해가 먹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필터링을 해버려. 걸러버리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거보다는 환이라든지 분말로 드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절식을 하고 대가리라 머리하고 팔다리, 다리죠. 팔은 없죠. 다리하고 싹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 톱밥 사료 만들다가 여기까지 갔죠. 그죠? 생톱과 폐배지가 있는데, 그러면 폐배지를 활용할 때는 살균, 살충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왜? 우리가 121도에서 30분간 1시간 이렇게 히팅을 하려고 하면 전기세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 누가 다 감당할 거예요? 감당 못 한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냐? 좀 이따 얘기하자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처음에 여기에 1번 들어간 게 톱밥이었다. 그죠? 톱밥을 100리터 넣었다. 그죠? 여기 나오나? 네, 100리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단백질이 많다고 해서 단백질 원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럼 단백질 원을 뭘로 공급해 줄 거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같으면 뭘 공급해 주겠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 우리는 주 종목이 뭐다? 쌀이잖아. 라이스잖아. 쌀을 공급해 주는 거지. 근데 쌀을 다? 쌀 다 해줄 필요는 없다. 도정하고 나면 요 현미가 있으면 바깥쪽에 뭐라 했어요? 호분청이라 했죠. 단백질 호자라서. 여기 단백질이 많다. 그러면 소위 일명 미강이라 하죠. 이 쌀 껍질, 이 왕겨 말고 왕겨를 벗겨내고 나면 현미가 남잖아. 그죠? 브라운 라이스. 그 현미청을 따로 우리가 백미로 먹는 거 말고 현미청을 이렇게 벗겨내면 도정하면은 이 미강이 남아요. 미강. 요 미강을 어디에 투입한다? 여기다가 톱밥에 투입하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통상적으로 이 가격이 과거에는 1kg에 얼마 했냐면은 30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500원 선까지 갑니다. 친환경 한 거는 조금 많이 올랐죠. 그래도 이건 더 올라도 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면 500원 한다 해도 여기 이제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최소 10%, 톱밥이 10%. 이게 100리터 같으면 참나무 톱밥이 100리터면 이건 몇 리터 넣어야 되나요? 최소 10리터. 그러니까 나는 좀 통통하게 쌀 많이 찌워서 빨리 키우겠다 하시는 분은 얼마? 20리터까지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10에서 어디간 미강 2번 미강 자 1번 첫 번째 톱밥을 썼다. 그 다음 두 번째 미강 다른 말로 쌀개죠. 그죠? 브라운 라이스. 자 미강을 투입했다. 몇 프로? 10에서 20%. 그러면 50% 하면 안 되느냐? 50% 넣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단백질이 너무 많아. 그럼 비용이 첫째 많이 들어. 그죠? 그럼 발효할 때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10%에서 20% 정도 넣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미생물을 키우려고 하면 미생물 바디 자체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미생물 몸은. 미생물은 프로테인으로 되어 있잖아. 단백질. 그렇죠? 그 미생물이 번식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단백질이 늘어나는 거예요. 번식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미생물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 그 활동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게 탄수화물이에요. 이 톱밥도 있지만은 결국은 톱밥을 미생물이 분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미생물을 넣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다?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탄수화물 내가 쌀을 넣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설탕을 넣는 거예요. 설탕 넣으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공한 거잖아. 그래서 뭘 하자?
가공한 거는 한 거지만 당밀이라는 게 있어요. 당밀 어디서 나왔나요? 당밀. 사탕수수 들어봤죠? 사탕수수 이 찌꺼기예요, 당밀이. 거의 갈색에서 시커먼 색이 나와요. 이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1.5 이상 됩니다. 1리터 하면 1.5kg 정도 되고 10리터 하면 한 15kg 이상이 넘어요. 당밀이 엄청 무겁다는 거예요. 그만큼 찌꺼기가 녹아 있다는 거예요. 이 탄수화물이에요. 이 당이죠, 결국은.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다 들어갔어요. 그 네 번째 들어가야 될 게 수분을 맞춰야 되겠죠? 그럼 수분 몇 프로? 65% 정도를 유지를 해준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리를 보면 자, 내가 이만한 상자 통이 있다 가정하면 맨 처음에 1번 넣는 게 뭐다? 톱밥 넣죠, 그죠? 자, 2번 두 번째 뭘 넣나요? 왕겨, 쌀겨 넣었잖아. 왕겨 아니고 쌀겨,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당밀 넣었죠, 그죠? 그 다음 이걸 분해할 수 있는 핵심 재료 뭐다? 미생물을 넣는 거예요. 이 미생물은 어떤 미생물을 넣느냐 하면 요즘 EM이라고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죠? EM, 이 팩터로 마이크로 오가니즘에서 유용 미생물 약자입니다, 그죠? 이 EM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가시면 거기서 무상으로 주는 데도 있고 지역에 따라 어떤 데는 한 통에 5,000원에서 20,000원까지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EM까지 넣었다 하면 다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 넣고 수분은 몇 프로? 65%를 맞춘다. 65%가 어느 정도인데 딱 손을 잡아보면 어떻게 한다? 약간 묻어 나오는 정도가 65%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요렇게 이제 캡 모자를 씌워야 되겠지. 캐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믹스웰 해야 되겠죠. 혼합을 막 해놓고, 그죠? 그럼 혼합은 뭘로 한다? 뭐 소규모 같으면 삽으로 하든지 하지만 대규모로 많이 할 경우에는 그걸로 못 한다. 그래서 뭘 하느냐? 요 포크레인 같은 게 집게가 있어요. 이렇게 발이 이렇게 달린 애가 있어. 이 집게를 가지고 집어서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잘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활용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0톤을 만들겠다, 뭐 100톤을 만들겠다, 대규모 사업을 할 경우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믹스웰 해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미생물이 활동을 하겠죠. 그 미생물이 활동하면 이 참나무 톱밥이 조각이 깨지겠죠. 조각이 이만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겠지. 분해가 된다 이 말이죠. 뭐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그럼 미생물이 활동하니까 뭐가 나온다? 열이 나온다. 열은 어디로 갑니까? 이리로 가죠. 그럼 나중에 되면 온도가 몇 도씩까지 하는가? 최대 6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40에서 45도 정도만 돼줘도 문제가 없다. 근데 아까 121도씨에서 30분 이상 살균, 살충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과정이 필요 없어. 이 정도만 해도 40도씨만 유지를 해줘도 일반 충들은 거의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게 며칠 동안 그냥 놔두면 되느냐? 이게 통상적으로 거의 10일에 한 번씩 7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뭘 해야 된다? 뒤집기를 해줘야 된다. 믹스웰을 해줘야 된다. 혼합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안에 산소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뒤집기 하기에 내가 영양이 부족하다. 매번 이 집게 차를 빌려올 수는 없다. 한 번 부르면 기본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해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구멍을 내서 여기서 산소 공급기 있죠. 옛날 같으면 뭐 풍선, 여러 가지 풍선이 풍로라 그러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깥에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이렇게 믹스웰 되면서 올라가면서
위에는 김이 팍 나겠죠. 불난 것처럼 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산소가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산소 공급되니까 미생물이 또 호흡을 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지. 제일 완벽한 거는 믹스 웰 해주는 게 가장 완벽하지만 그게 비용이 또 많이 드니까 이 아래쪽에서 여기서도 이제 구멍을 뚫고 뭘 한다? 산소를 공급해주면은 이 탭이 어떻게 보면 탭이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방법은.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이제 냄새가 한 어느 정도 최소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립니다. 3, 40일 정도 지나고 나면 얘들이 향긋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걸 발효라고 합니다. 발효. 영어로 하면 fermentation. 그러니까 fermentation, 발효가 제대로 잘 되고 나면 향긋한 냄새가 나요. 근데 여기다가 잘못해서 수분을 물을 한 80%, 90%막 들이부었다. 그러면 썩어버려요. 그럼 현기 발효가 일어나는 그걸 썩는다 그래요. 썩으면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나죠. 그죠? 그런 거는 여기 못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료를 지금 이제 다 만들었어. 그런데 다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완전히 소위 떴느냐, 소위 완전히 발효가 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을 해야 돼. 왜? 이게 몇 도까지 올라가요?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했죠. 근데 이 얘를 이제 이 케이지 상자에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다단식으로 이렇게 있다 가정하면 이렇게 상자에 이제 굼벵이를 키우잖아요. 키우는데 굼벵이가 들어있어. 이렇게 100마리씩 예를 들어서 들어있다 하면 이 사료를 발효가 아직 덜 된 거, 열이 나는 걸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열이 안 날 수 있어요. 이렇게 퍼 담아서 그냥 놔두면. 그죠? 그래서 여기 통에다가 넣어줬다. 그 굼벵이도 넣었다. 근데 말입니다. 그 다음날 지나니까 굼벵이가 위로 올라와 있고 다 죽어가 있더라. 왜? 이 발효가 완벽히 안 된 거예요. 덜 된 거. 설 투입하니까 이어서 열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다 상기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검정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검정하느냐? 무조건 3, 40일 지났다고 해서 발효가 다 됐다 판단하면 큰 오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저기 현미에서 나온 그 라이스 브란 있잖아요. 그죠? 뭐였다 그게? 쌀겨, 미강. 쌀겨라고 합니다. 그죠? 요 미강 쌀겨를 어느 정도 넣느냐에 따라서 발효 속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EM을 어느 정도 넣느냐에 따라서 더 달라집니다. EM을 어느 정도 넣느냐는 얘기 안 했네요. EM은 어느 정도 넣느냐 하면 요거 100리터 같으면 요거에 1% 넣으면 됩니다. 액으로 우리 통상적으로 가져오는 액화시켜서 판매하는 거예요. 요 톱밥 양의 1%만 가져오면 됩니다. 요거는 번식이 급속히 번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많이 대량으로 할 때는 비싸니까 더 줄여도 돼요. 대신에 뭘 해야 된다? 자주 뒤집어 줘야 된다. 하여튼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효를 다 시켜서 내가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이만한 이제 용기에 뭐 탱크든지 어디든지 해서 내가 했다 이 말이죠. 발효를 시켰다. 그러면 요만한 이제 마대가 있어요. 마대나 아니면 통이 상자에 있어. 뚜껑을 딱 닫아놔. 닫아놓고 수분을 조금 더 공급해줘. 위에 쫙 뿌리죠. 그리고 하루 오버나이트 시켜봐요. 하루 딱 지나고 그 다음날 손을 딱 넣어봐요. 손 넣어보면 야 온도가 약간 실온하고 비슷하다 하면은 발효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손을 넣어보니까 후끈후끈해. 따뜻해. 우리 온천에 가면은, 모여가면은 40도, 44도 뭐 이 정도 되듯이 뜨거운 거야. 그러면 발효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발효가 완전히 될 때까지 기다려서 완전히 발효된 것을 사용하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우리 굼벵이 사료를 만드는 것을 실습을 다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일단 마쳤습니다.